뼈를 자르고 호불호 자른다고 하진 않나. 맞아요. 뭐 수술을 2번 해서 나중에 이걸 또 빼야 된다고 하진 않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익한 레슨을 해드리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저는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나기태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교정절골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원장님, 교정절골술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로. 누구나 설명을 하면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뼈를 자르고 호불호 자른다고 하진 않나. 맞아요. 뭐 수술을 2번 해서 나중에 이걸 또 빼야 된다고 하진 않나. 네, 근데 맞아요. 실제로 네.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중에 네. 치료가 완성된 다음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슬관절 교정절골술은 말 그대로 슬관절, 무릎 관절의 교정절골술, 절골술을 해서 무릎을 교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정절골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은 관절염이 무릎 내측, 무릎 안쪽에 이렇게 관절염이 있으면서 다리가 약간 O자형 다리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리를 펴주고 다리가 펴짐으로 인해서 관절염 증상과 그 다음에 관절염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관절염이 동반이 됐고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서 교정절골술을 하게 되겠고요. 연골이 한쪽이 닳았을 때 반대쪽, 다른 쪽 연골을 더 쓰시라는 차원에서 그 무게 배분을 다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축을 변화시켜야지 그 무게 축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절골술, 절골술을 해서 축을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죠. 근데 받을 수 없는 사람보다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지 않고 관절염이 그 내축구획, 무릎의 안쪽에만 생겨져 있고 다리가 휜 각도가 어느 정도 각도 이상, 그걸 우리가 HKA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각도가 7도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걸 알 수는 없고 환자분들이 다리가 휘었고 무릎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엑스레이를 다리 전체를 찍어서 축을 먼저 측정을 하고 관절염 정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 수술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교정절골술을 하시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 잠재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랑 저희가 상의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다리처럼 이렇게 자라난 분들이 있죠. 보통 이제 10대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그 질환이 있습니다. 경골이 이렇게 좀 휘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쪽 내측 구획에 무게가 많이 쏠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측 구획이 퇴행성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시작했는데 내측 구획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오다리가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됩니다. 내측이 무너지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내측 구획은 좁아지고 바깥쪽은 멀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오다리 형태가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게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휜 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무릎 관절은 점점 더 빨리 닳고 있고 그러면서 안쪽은 점점 더 무너지고 축은 점점 더 오다리가 심해지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관절염이 어느 시점에는 뭐 걷잡을 수 없게 안쪽이 완전 다 망가지는 그런 관절염까지 진행되게 되죠. 관절이라 하면 상합성이라고 표현한다. 아구가 맞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미 맞춰진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24시간 아니겠죠. 뭐 걷는 동안에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거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다리가 휜 거는 다리의 축이 휜 거고 걷는 방향은 고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의 그 각도가 달라졌을 때 걷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지 무릎의 각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걷는 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휘었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고 이걸 교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실제로 아니 그러면 교정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를 꼭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보조기라든지 이렇게 무릎 사이에 끼우는 거 있잖아요. 무릎을 맞습니다.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보조기들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데 문제가 있죠. 보험 문제가 있죠. 보험 문제. 우리가 성형수술하면은 그 비용을 국가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잖아요. 건강보험에서. 마찬가지로 내측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을 관절염의 치료 목적으로 교정절골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되는데 문제는 미용 목적으로 교정절골술을 했을 때는 성형수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죠. 그러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금액이 상당하죠. 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통증도 중요하지만 사실 휜 각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릎의 안쪽, 바깥쪽일 때 이 안쪽에만 관절염이 생겼을 때 그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무릎 안쪽으로 과하게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겠죠. 이렇게 무릎 안쪽에 많이 실리는 체중을 교정절골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많이 실리게 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바깥쪽에도 관절염이 있으면 수술을 해봐야 바깥쪽 관절염에 또 과하게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여기도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가능한 수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키가 커져요. 맞아요. 오히려 키가 커집니다. 무릎에서는 각도 1도가 1mm 정도의 교정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정하는 게 10mm 정도라서 한 5mm 정도는 커지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1cm 미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키가 조금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정절골술이라는 게 최근에는 개방성 절골술이라고 해서 안쪽을 금을 낸 다음에 요거를 벌리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바깥쪽에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또 했었는데 그 방법은 키가 작아지죠, 실제로. 근데 요즘 우리가 시행하는 수술은 뭐 거의 대부분이 절골을 한 다음에 그쪽을 벌리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키가 커지는 또 장점이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축을 교정해서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교정절골을 하는 거지 어린애들이 이렇게 뭐 옷자형 다리라고 해서 이 교정절골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양쪽 수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6주부터 조금 목발 떼면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6주부터 목발 떼고 걷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이제 좀 편하게 걷는 건 3개월쯤 돼야지 제대로 걸을 수 있거든요. 수술을 할 때 한쪽을 하고 3개월 뒤, 최소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반대쪽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2달 정도, 6주나 2달 정도 내가 정말로 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휠체어도 내가 타고 잘 다닐 자신이 있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다. 그러면 한 번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가능은 합니다. 환자분들이랑 면밀하게 얘기를 해야죠. 맞죠. 환자분 상황이라든지 환자분의 어떤 그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양쪽을 해야지. 만약에 환자분이 이렇게 누가 돌볼 사람도 없는데 양쪽을 해버리면 환자분은 거의 6개월간은 거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뭐 휠체어 생활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잘 상의를 해야 되죠. 보통은 한쪽씩 하고 간격은 최소 3개월. 근데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면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구 제거술은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을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관절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 좋은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분이라면 저희가 수술을 환자분은 좋은 적응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못하는 인공 관절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오히려 더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오다리가 이제 바른 다리가 되는 것도 이제 미용적으로도 좋아지고요.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수술이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다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살짝 오다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고 살살 아파지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약간 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한 수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절개도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는 적응증이 된다 하면은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라면. 네. 아무리 인공관절 기술이 발전했어도 인공관절은 결국은 자기 관절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정절골술은
정말 적절한 케이스에서 잘 수술이 되면 뇌관절을 10년, 20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케이스고, 저도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정절구술의 대상이고 환자분이 했을 때 분명히 좋아진 환자들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 하셔야 된다. 혹시 다른 병원 알아보더라도 꼭 이 수술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저희 슬관절 교정절골술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